제가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만들 때 여기 이정훈 작가님이 구성 작가셨어요. 지금 역할을 같이.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같이 다녔고요. 지금도 이제 아픈 고양이를 구조해서 돌보고 있는 집사이기도 하시고요. 이석 감독은 저랑 정말 친하지 않았던 후배예요. 성격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2016년 8월에 우연히 오사카에서 이제 만나서 정말 대면대면하게 2시간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고양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제 너무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고양이 영화 한 편 만들어보지 않을래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만들 자신이 없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극장에서 보고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면 얘보다 잘 만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100% 아니고요. 나는 고양이 소설을 보고 그때 사실 일본에서 했던 얘기가 한국의 고양이와 고양이 집사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다른 작품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그 나는 고양이 소설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요. 개봉까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작가님은 어떻게 합류? 이게 원래 저는 지구에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면 이제 딱 하시는 그 고정 멘트인데 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분하고 이렇게 같은 집에 사는 이제 제가 와이프고 남편인데 아주 싼 가격에 저를 작가로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에부터 이 고양이 집사까지 이렇게 부려먹은 그런 걸로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뭐 워낙에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굳이 남편 일이라고만 도와주기는 저도 그렇게 눅눅한 사람이 아닌데 고양이에 대한 거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저희 뭐 지금 안 오셨지만 촬영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 저기 계시구나 음악 감독님이나 다들 편집 감독님이나 고양이들 덕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엄청난 페이를 들이지 못했는데도 그냥 고양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저희는 제 돈 가지고 덕질한 거예요. 사실 생각했더니 스태프들이 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이제 되게 잔잔하고 저는 약간 이제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로맨스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애정들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녹아들지 않았나 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형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내일 좀 들러서 이틀 정도는 제가 좀 자주 비우는 편이라 이틀 정도는 좀 제가 그래도 적응을 해 있는데 사이는 좀 긴 것 같아가지고 형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와서 이제 좀 돌봐주시고. 형수님도 좋아하십니까? 형수님도 좋아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고양이 좋아하셔서. 사실 저는 새벽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에 갔다가 새벽 2~3시쯤 집에 가는 일상이어서 피해가면서 저희가 촬영 다닐 때는 일주일씩 집을 비우고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이제 개봉할 때 지구일을 가야 되는데 회피를 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CCTV와 작은 급식기를 내놓지 않으면 지구이고 나발이고 난 못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 다다음날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끌려다니기 시작한 게 2박 3일 정도는 저도 진짜 비울 일이 많잖아요. 촬영 다니고 이러면. 그래서 그동안은 수시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이틀이 넘어간다. 그럼 할 수 없이 엄마 찬스. 엄마 미안하다. 택시비 왕복과 용돈을 드릴 테니 화장실과 밥 좀 챙겨다오. 엄마 미안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이나 길게 다니는 여행이나 이런 거 사실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주 잘 챙겨주는 지인이 있어서 좀 맡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것도 녹록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오래 비우는 건 사실 좀 저는 싫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돼가지고 하긴 했는데 진짜 정신은 여기 없어요. 마음은 저기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고양이 집사라는 영화를 처음 한다고 이렇게 딱 접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나서 좋았어요. 막 손뼉을 쳤었어요. 사실 집사로서 길냥이 박준지는 제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제주 와서 이제 길냥이들하고 같이 이 아내 아이들이 예쁘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저절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하는 거고 또 아픈 아이 구조하고 저도 이번에 6째로 작년에 들인 아이가 푸짐하게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계속 오줌을 짜주고 있어서 저도 여행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또 오줌 짜고 길라이를 중문 색달해변 밥 주고 있는데 밥 주고 지금 여기 오는 길이에요. 이 고양이 집사 영화를 보면서 정말 사실 눈물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고 저는 고양이 집사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고양이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사랑을 해보셨죠. 아직 어린 분들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랑하는 감정이 그대로 고양이에게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길냥이들한테 밥을 주고 이제 저녁에 차를 몰고 올 때는 저는 이 가슴 그렇게 아파요. 특히 바람이 불 때 중국 색달의 변에 바람이 쌩쌩 불고 눈발이 날리면 정말 돌아설 때 그 마음이 콩 내려앉게 아파서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집에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소도 만들고 겨울집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이러한 그 고양이 집사라는 영화 자체가 그것도 춘천에서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되면서 제주에서 특히 옆에 길고양이들이 있는 이 카페에서 처음 상영됐다는 거에 너무나 진짜 그래서 세 분한테 감사하고요. 혼디 그다음에 기네와에도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홍보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길고양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웃으로 집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저는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길에 사는 아이들이 더 이상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김하연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된다. 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조금 더 이해와 또 사실 한 가지는 길고양이 영화를 제가 막 고양이 영화는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 길고양이들은 보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정사포하고 그 사랑 로맨스 아니고서는 좀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좀 더 저는 이 감독님,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 제주 길고양이에서 그 사람들하고 공생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이성 감독하고 다음 고양이 영화를 뭘 만들까요? 이제 얘기하다가 바닷마을 다이어리처럼 바닷마을 고양이라든가 섬마을 고양이들을 만들고 싶은데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음 생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비를 구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영화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저는 그거더라고요. 너무 아이템도 좋고 한데 제작비 구하는 게 힘든 건 문제는 또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과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 만들고는 싶으나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양포 마을 처음에 섭외를 하러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바다랑 고양이가 너무 잘 어울려서 바다를 보고 있는 뭐 거기서도 중간에 살짝 나오지만 낭만이가 바다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참 그렇게 바다를 감상하는 모습이 뒷모습이 너무 좋아서 낭만이라고 이걸 붙였다고. 바다랑 너무 잘 어울리고 목포랑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도 바닷마을 고양이는 정말 좀 찍고 싶은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저기 했는데 돼지 고양이 같잖아.
여기 또 와서 또 아까 와서 너무 이쁜 완전 미묘 수목이더라고요. 여기가 다 이뻐가지고 하나를 찍고 있는데 또 하나를 보는데 이뻐, 또 이뻐, 또 이뻐, 다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좀 사람들이 경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사실 최초 기획이 어떤 다양한 고양이 집사들을 만나보자라고 기획을 했다가 한번 추천해서 살아보자를 바뀌었어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좀 약간 어떤 희망 같은 거라서 어떤 한 마을에 가서 그냥 살까 서울을 떠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안을 해주셔갖고 춘천의 고양이 마을이라는 게 생기는데 가서 한번 살아보면서 다큐멘터리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떠냐, 고양이 마을이 생기는 과정을 갔다가 근데 이제 무작정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고양이를 만나다 보면 고양이 집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다니다가 중개 사장님도 만나고 과일 아저씨도 만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거기에 마을이 난항을 겪고 그분들도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 제가 보면서 저도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토로를 했죠.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피디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감독이 힘들면 영화가 힘들어 보이게 나올 거다. 그래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와서 그러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다양한 집사들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 그때도 뭐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섭외를 한 건 아니고요. 인연들이 모여서 주변에 이제 지인분 중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남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계셔서 거기 한번 가보고 만나보고 노량진 시장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실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다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찍힌 것 같아요. 네. 그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개봉하고 나서 임수영 씨랑 팟캐스트에 한번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초대받아서 팟캐스트 녹음이 끝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계셨죠. 예, 작가님과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제가 또 고양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되면 나레이션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뭐 출장이 비슷해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흔히 이제 해주겠다고 하셔서 섭외를 농담으로. 네, 보통 뭐 그렇습니다. 뭐 돈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고양이 입사를 찍고 이제 편집이 된 상태에서 연락을 했죠. 2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가 됐는데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흔쾌히 한 달을 달려와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저희 영화랑 너무 잘 녹아들어서 좋았고 일단은 그 원고를 이제 이정원 작가님하고 이석 감독이 쓰셨는데 톤이 너무 이제 그 나레이션이 누가 할 건가를 정해지고 톤을 쓰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글들이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그 전에 영화는 이제 제가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만들 때는 누가 나레이션을 모르고 그냥 썼어요. 톤이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되게 좋은 작품이어서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IP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 완성되고 영화를 먼저 보여드렸고 되게 협조해 하셨고 심지어 이제 그분이 동물을 되게 사랑하셔서 채식만 하세요. 지금 우유도 안 드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털 알러지가 되게 심해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서 동네 아이들 밥을 줄 정도로 잘 돌보시네요. 그래서 되게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괜찮았죠? 저 뵙겠지만 아빠 빨리 와야 돼라고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그걸 하시는데 제가 부스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내 아빠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몰입을 하셨다가 몰입 깨지는 순간에 엔진을 한번 내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또 다시 몰입을 하셔서 매니가 되셔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이 처한 이제 길고양이 보호를 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뭐냐면 춘천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고양이 보호협회 같은 강한 조직들이 없었어요. 되게 느슨한 연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밥도 줘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모금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또 이제 알리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TNR 예산도 없어요. 춘천은. 정말 예. 올해가 조금 편성이 됐어요. TNR 예산이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서귀포가 원래 8천 중소기업 굉장히 많고 지금 엄청난 거죠. TNR 예산 제일 적은 데는 170만 원 잡혔어요. 전라도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게. 서귀포 지역만 지금 네. 제주시는 어제 그 주무가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제주시는 아마 그 누구였을 거예요. 인구 대비 항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밥만 주기도 허덕되고 얘들 다친 애들 구조까지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에너지 소비도 많고 힘든데 여기에 TNR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그걸 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춘천시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거의 사비로 TNR 진행을 하셨었어요. 네. 중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그 마을에 아이들을 거의 30마리 넘게 돌보시는데 근데 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 30마리고 실제로는 더 많겠죠. 100마리까지 될 것 같은데 먹는 아이들. 근데 뭐 TNR도 몇 아이를 시켰는데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수컷만 시켰다가 그나마 또 이제 중성화된 아이들은 이렇게 입양도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TNR을 해도 의료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이쪽 그 소액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을 때만 해도 갈고리로 생긴 형태였어요. 네. 근데 그걸 아무리 이제 민원을 넣어도 안 바꿔주고 하다가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힘들게 교체를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열악한 동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왜냐면 춘천에서 있다가 제주도로 이주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집 애 중에 한 명이 춘천 애기예요. 첫째가 8년 됐는데 그때는 모르고 제가 낭죽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고양이가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춘천에 고양이가 다른 것은 우리 첫째밖에 못 봤었어요, 사실. 근데 제주도니까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 관심의 문제예요. 뭐든지. 그리고 그 TNR 지금 그 서귀포의 8천이라는 그거는 저희 서귀포 지역에 캔방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 나름의 이렇게 연락 조직이 있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한 몇 명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은 서귀포 시청을 찾아가요. TNR 그 중성화를 하는데 이주항생제를 안 넣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가서 저희가 직접 시청에다가 막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프로젝트 사내라고 저희가 직접 팬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씩 개선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제주에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조금 개인 활동을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은 저의 몇 배 구조, TNR, 뭐 인보, 입양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다 이렇게 숨어서 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숨어서 밥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팬분들이 당당하게 좀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 밥 먹는 고양이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도 만들고 비 맞고 이렇게 다 젖은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직접 급식소도 만들고 뭐 다른 데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고 너무 추워서 그거 애들이 막 끌고 있는 게 싫어서 또 그 스티로폴로 겨울집도 만들고 이런 팬맘들의 활동에 추워서 길고양이들이 조금씩 그 생활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중서포 그쪽은 마을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정말 이렇게 제주도 전체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정말 길고양이가 마당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곳들이 독립서점이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부러 찾아다녀요. 그래서 인스타도 막 올리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잘 살 때 TNR을 이제 해주고 필요하면 그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자서 밥 주는 것보다는 팬분들이 좀 연대를 해가지고 꼭 단체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연대를 해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뭐 같이 구조도 하고 같이 입양도 보내고 이런 그 네트워크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뭐 잘 돼 있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제주도도 제주 나름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대화로 만들어서는 정말 근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고양이들이라 어쨌든 만약에 뭐 외국처럼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좋다면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줄 수 있겠죠. 당연히 외국은 실제로 그렇고 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학대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주다가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몰래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좀 오래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팀원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우선순위로 고양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랬고 네. 그거는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반대로 또 고양이 집사에 대한 인식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라서 근데 좀 지나면 세대가 바뀌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다른 나라처럼 일본처럼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한번 품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캣맘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말빨이 떨어지시거나 성격이 막 지고지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러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안 싸우는 거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 성격대로 하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못 하시는 거 보면 막 답답하고 막 옆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데 막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 영화에는 못 썼는데 그 서울 중랑구에 이렇게 에어로빅 강사분이 계세요. 그분도 엄청나게 이제 여기저기 온 동네에 그 쌈딱 아닌 쌈딱처럼 불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딱 처음 보는 포스가 노란 머리, 풀 메이크업 그리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허름한 가방 안 메고 다니시고 이렇게 되게 누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가방에다가 사료를 딱 하면 사료하고 캔하고 뭐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저 아줌마 뭔가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했더니 이렇게 하고 다녀야 그나마 더 이렇게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처음에는 막 본인도 막 이러고 다녔는데 내가 뭐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길고양이 밥 주는 거는 뭐 법으로 뭐 괜찮다고 다 정해져 있는 일이고 오히려 길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밥을 못 주게 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뭐 막 이렇게 뭐 밥그릇을 치워버린다거나 이런 게 불법인데 왜 우리가 음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느냐. 당당하게 합시다.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뭐 연락 주셔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다니셨더니 처음엔 조금 힘드셨지만 이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박혀버리면 노란머리 그 여자 이렇게 쳐다볼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고양이들도 사실 좀 그게 좀 좀 걱정이 됐다고는 하셨는데 고양이들도 밥 먹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좀 더 깨끗해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러드시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부터 고양이 집사를 이제 취재를 다니고 많이 들어드리고 하면서 하는 게 움츠러들지 말아라. 뭐 얘기하면 뭐 그냥 알았다. 뭐 미안하다. 들어오면 내가 치우겠다. 그냥 계속 이러고 다니면 언젠간 본인들도 지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내시라는 말씀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색깔이 되는 4군데 복식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 뒤쪽에 그 수도가 가까워서 저는 그렇게 급식소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이상하게 막 뿌라가는 아저씨가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막 사실은
싸웠어요. 그런데 사실 무섭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정말로 해코지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걸 제가 급식을 옮겨버렸어요. 다른 쪽으로. 근데 저 정신달 해변이 좀 나무도 많고 환경이 좀 좋아요. 관광객들은 많지만은 그렇게 옮겼더니 아이들이 오히려 그 옮긴 곳에서 더 편안해요. 오늘도 밥 주고 오는데 장군이라는 이렇게 턱시도회가 있어요. 이렇게 저만 가면 쫓아오는데 오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차를 세우고 막 들고 갔는데 어떤 관광객이 이렇게 그 급식소 앞에 앉아가지고 걔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걔는 그 관광객의 발 밑에서 발라당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걔는 엄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관광객이 남녀 커플이 이렇게 지나가고 걔를 막 발로 차려고 있어요. 남자분이. 여자 친구한테 써대는 듯이 제가 바로 잡고 제가 좀 포스가 있죠. 이게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눈 한번 딱 하면 딱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직접적으로 딱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관광객들한테도. 네, 그렇게라도 경고를 하고 애들을 보호해야 될 그 캣맘으로서 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겁을 내지 않고 이렇게 자꾸 다가가고 그리고 밥 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다 설명을 해줘요. 왜 밥을 주고 있는지 다 계산을 하고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 전국에 있는 가끔씩 캣맘, 대전에 있는 캣맘, 부산에 있는 캣맘들도 와서 이렇게 다 보고 가고 그렇게 홍보 역할도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가 당당해야 정말 애들도 당당히 밥 먹을 수 있다. 이 주의를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즐거이 밥 주시는 캣맘님들도 정말 힘을 내시고 당당히 밥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쉽게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도 볼 수 있게. 그때 처음에 작가님이랑 편집 감독님이랑 처음 편집 시작할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로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미래니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확률은 훨씬 적어질 테니까. 그리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보고 작은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교감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단순히 고양이가 키워볼까? 이게 아니라 진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제작 과정에서 누가 더 영화 속에 담지 않은 것들 중에 좋지 않은 또 힘든 모습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 제작진이 선별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작품을 그렇게 만든 노력들이 엿보이고 꼭 순정 만화 같은 이렇게 약간 저만 그렇게 뭐 하고 계획을 잡고 한 거긴 한데 레미를 화자로 처음에 하자고 말씀해 주신 게 작가님이거든요. 고양이로 원래는 이제 제 고양 원래 이제 세상을 떠난 1호라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전지적 시점으로 하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서 이제 작가님이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레니로 하는 게 어떠냐. 전체적으로 레니가 초반이랑 후반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레니를 시작해서 레니로 끝나는 건 어떠냐.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 네, 영화의 톤을 영화를 바꾸셨죠. 결정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게 왜 왔냐면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촬영 중간에 원래부터 레니가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보할 때까지도 영화에 나올 때는 전혀 없었고요. 입영을 하고 나서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해지니까 제가 행복한 느낌을 영화에 잘 나오면 관객들도 행복하게 영화관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니가 화제가 된 거고
애니를 화자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단순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나쁜 거는 내가 얘네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이제 설득력도 그게 개연성도 생기는 거 같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나쁜 걸 많이 봤죠. 매일매일 다툼도 많았고 춘천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다른 뭐 영화에 빠진 것 중에 관악구도 있었는데 거기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고 실천도 잘 돼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인식계산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항상 주민들과의 다툼은 있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나갈 때마다 그런 것들은 땡게 내가 고양이한테는 사람들이 여초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타이틀 나오기 전에 그 그림을 그려주신 작가님이세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들어올 때 엽서 하나씩 아마 나눠드렸을 거고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나가실 때마다 그 그림 그리신 원화 작가님이셨는데 이거 어떻게 만났지? 김하연 작가님 언제? 그 나는 고양이로서이나 한국 편의 주인공이 그 찰칵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이제 길고양이 사진 작가님이세요. 10년 동안 신문 배달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고양이를 다투시는 분인데 그분 소개로 제가 만났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림체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체여서 작업을 좀 의뢰를 드렸어요.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 되게 돈도 많이 못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로 투표 잘하시는 거. 투표 잘하는 거. 정책을 바꾸는 거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한국은 너무 느슨해요. 아무리 많은 동물을 죽여도 실제로 실형을 산 케이스가 대한민국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두 사건이라고 연남동에 서울에 잔혹하게 살아난 그 친구가 6개월 받았거든요. 실형을. 얼마 먼저 축소해요. 또 할지도 모르겠죠. 법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면 투표를 잘하는 것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무심한 듯 다정한 그냥 지나가는 얘한테 적극 그러니까 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대에 이 아이한테 밥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골목에 있는 아이들 이제 때리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한 듯 지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밥을 줄 게 아니라면 사실 그 방법이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어서. 저도 두 번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존을 실천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 고양이들은 원래 여기 있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 굳이 이제 그 아이들을 뭐 동정심으로 밥을 주거나 뭐 구조를 하거나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마음이 동해서 이 친구는 한번 구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어떤 해맘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방법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구조 같은 거는 사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 밥을 주는 일도 아까 마찬가지고 책임감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이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사 가고 사람들이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버려진 고양이들도 많고 유기견이든 유기견이든 사회 문제고요. 근데 실제로 길고양이들 밥을 주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도 그것도 사실 유기라고 할 수도 어떤 측면에서는 기다리고 항상 밥대대는 기다렸고 이미 사람 소원에 길들여진 상태이기도 하고 좀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그 마음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되게 좋은 공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행동에는 책임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임도 엄청 집에 아이들, 학교 아이들 많이 느끼고 있고
한국에는 길에 사는 아이들이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유기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다니는 개들도 너무 많은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후원하는 분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굳이 밥을 안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후원도 괜찮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아니면 근처 계신 분들한테 그런 또 학대나 좀 애를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번씩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2018년 봄에 시작해서 다음해 봄에 끝났습니다. 네. 처음에 1년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춘천에서의 사계절을 담고 싶었어요. 여행 마을이 생기는 과정을 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느낌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춘천을 못 채우고 와서 그의 겨울에 사는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다 촬영한 겁니다. 다음에 제주도에서 사계절 한번 찍어. 영화는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언론에 거의 2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는 것과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오시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보려고 만들진 않잖아요. 제가 무슨 아랍의 왕자도 아니고 나 보려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진 않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극장에 찾는 관객 수가 9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봄에 저희는 상영을 하고 싶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미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미루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요새 영화 소비 패턴이 극장도 있지만 IPTV라든가 넷플릭스도 많이 보실 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봐주셔서 저희는 다음 영화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셋이 만나면 뭐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다음 고양이 영화는 뭘 할지 뭐 이런 돈도 없으면서 되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아이템은 되게 많죠. 이제 평생 왜 제가 인터뷰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블에는 왜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그 캐릭터들이 서로 다 공유하잖아요. 세계관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캣 시네마 유니버스틱이 있다. 그러니까 고양이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들이 있고 이걸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시리즈로도 100편도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역시 이제 돈이죠. 그래서 이긴 하는데 다음 영화는 이제 구체화된 거는 이제 옴니버스로 한번 만들어볼까. 저도 연출하고 감독도 연출하고 또 부산에서 철거촌 고양이를 몇 년째 찍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도 되게 달란트가 많아서 이제 같이 한번 하고 역시 구성은 작가님이 저렴하게 가족 찬스로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또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준 고양이들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볼만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바닷마을 고양이, 섬마을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희소식 하나는 이제 묘통령들이 있잖아요. 나흥식 수의사랑 김명철 수의사랑 친분 관계가 많이 생겼어요. 방송 같이 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뭔가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 돌보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본인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정기적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섭외도 아까 유수영 씨한테 한 것처럼 농담처럼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겠네요. 유수영 씨는 현실화가 됐으니까. 아니 방송에 고스란히 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출연 안 할 수 없죠. 주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지는 못해요. 일부는 제한해서 했지만 혹시라도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몇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저희가 좀 대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